안녕하십니까. 좋은 학원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사실 좋은 학원을 고르는 것보다 집에서 교육을 잘 시키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아버지가 고등학교 수학까지 가르쳐서 보냈던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혹시 학교 선생님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혹시 의사시냐고 물어봤더니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직장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던 게 직장 생활하면서 중학교 수학까지 가르쳐서 보내는 건 보았지만 고등학교 수학까지 가르쳐서 보는 거는 처음 봤어요. 이게 가능한 건가 싶기는 했는데요. 그 학생 정말 잘했거든요. 확실히 집에서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힘든 일이라는 걸 저도 알아요. 보통 집은 휴식의 공간이기 때문에 집에 있을 때는 TV를 본다거나 핸드폰을 하면서 널브러져 있죠. 사실 저도 집에서는 매일 누워 있어요. 다만 그렇게 힘들게 하면 확실히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직접 가르치시는 게 힘들다면 TV부터 없애버리는 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모가 TV 시청하면서요 학생들 보고 방 안에서 공부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요 방 안에서 딴짓하는 경우가 대반이에요.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기는 해요. 다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방법이죠. 그래서 차선책으로 학원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좋은 학원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 사실 저도 이 영상 저 영상 보면서 이런 학원 보내지 마라 저런 학원 보내지 마라 이런 이야기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요, 공부라는 게 어떤 한 가지 특별한 방법이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들어간 학생들조차도요 죄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학생은 죽어라 열심히 노력해서 갔고요, 어떤 학생은 적당히 했는데도 갔죠. 또 어떤 학생은 죽으라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가지 못한 학생도 있고요. 그런 게 사실 상황에 따라서 학생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경우를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일단 공부를 좀 하는 학생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부를 좀 하는 학생의 기준이요, 학교 성적 90점 이런 건 아니에요. 지역에 따라 나이에 따라서 성적은 엄청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적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초등 기준이면요 중등 선행은 이미 다 끝마쳤고요, 고등 문제집 정도 풀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등 문제집 중에 센 수학 정도는 한 80% 정도 맞춰야 되고요, 블랙라벨은 어렵지만 혼자서 풀 수 있는 수준 요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고등학교 수학을 선행으로 배우고 있는 초등학생 정도, 그런 학생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중학생이라면 기준이 조금 더 높아져요. 고등 선행이 적어도 수원 정도까지는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수상수와 쌤 정도의 문제집에 70%에서 80% 정도는 맞출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역시 블랙라벨 같은 어려운 문제집은 어려워도 혼자 풀 수는 있어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말이죠. 고등학생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고등학생은 좀 달라요. 이렇게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작은 학원보다는 대형 학원 쪽에 보내시는 게 더 좋아요. 이 정도 되면 거의 탑반 아니면 탑 다음 반 정도? 그 정도는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대형 학원 같은 경우에 한 반에 인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 같은 거는 조금 소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본인과 비슷한 잘하는 학생들이 몰려있다고 하면요 당연히 자극을 받아요. 사실 나이가 어릴수록 분위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저 정도로 하는 학생들은 옆에서 일일이 챙겨주기보다는 분위기가 정말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하는 학생은 대형 학원에 좋은 반을 넣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비슷하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으면요 서로 경쟁을 하고 아무래도 더 나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적당히 잘하거나 평범한 학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 생각에는요 이런 학생들은 대형 학원보다는 중소형 학원 쪽으로 보내는 게 좀 나을 수 있어요. 보통 학원에서 병풍 세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형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한 반에 인원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대형 학원들은 좋은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료 자체도 높아요. 근데 대형 학원이라고 딱히 학원비가 더 비싸진 않거든요. 보통 대형 학원이라고 하면 학생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돈을 버는 형태이기 때문에 한 반에 인원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일반적인 학생들을 이런 데다 보내면요 아무래도 선생 입장에서는 일일이 신경 쓰기가 좀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학원 가서 멍 때리고 온다거나 시간 좀 버리고 오고 이런 경우들이 은근히 많아요. 부모들 입장에서야 부모가 힘들게 돈 벌어서 학원 보내놨는데 그러고 온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사실 저희도 학원 다 다녀봤잖아요. 보통 어렸을 때 학원 어떻게 다니셨어요? 전 사실 학원 간다고 하고 친구들끼리 노래방 가서 놀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뭐 요즘에는 관리하는 게 좀 더 나아졌기 때문에 저렇게 학원을 안 가면 집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이러기 때문에요. 나가서 놀다 오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학원 가서 가만히 앉아서 다른 짓 할 가능성은 매우 높죠. 그래서 일단 대형 학원보다는 중소형 학원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요. 중소형 학원은 대형 학원보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더 소중해요. 대형 학원에 비하면 확실히 신규 유입이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 아이를 조금 더 꼼꼼히 챙겨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여기에도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보통 중소형 학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원장님, 그러니까 운영자가 돈이 적다는 거예요. 이 돈이 적다는 게 왜 문제냐면요, 원장 입장에서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중소형 학원의 원장님의 수입이 그렇게 좋지 못할 경우도 많아요. 물론 뭐 중소형 학원이라고 해도요, 잘 벌릴 때는 일반 직장인들이랑 비교할 수 없게 잘 벌기는 하거든요. 제 주위를 보니까요, 한 달에 2, 3천 정도는 우습게 벌기도 해요. 주위를 보니까 잘 버시는 원장님들은 꽤 잘 버는데요. 문제는 학원이라는 게 계속 잘 되기가 좀 힘들어요. 보통 어디가 괜찮다 그러면 학생들이 막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돈을 잘 벌다가 또 학생이 빠질 때 우르르 빠져요. 그러면 이때부터 생각만큼 벌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선생님들한테 주는 급여가 적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선생이 바뀌게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거든요. 학원을 보내놨는데 1년에 3, 4번 정도 선생이 바뀐다. 뭐 이런 상황들이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돈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선생이 돈이 안 되니까 트러블이 생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보내놓았는데 선생이 계속 바뀐다고 하면요, 그 학원은 안 보내시는 게 나아요. 그 문제점들이요,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새로운 선생으로 바뀌었다고 해도요, 그 선생이 받는 월급이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런 학원 같은 경우에 계속 보내는 것보다는 바꾸는 게 좋겠죠. 근데 이건 문제가 학원을 계속 보내야지 알 수 있는 문제잖아요. 학원을 보내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알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학원을 안 보낸 상황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알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요, 학원을 보내지 않은 상황이면요, 이런 문제점들을 알기는 힘들어요. 보내봐야 알 수 있지, 보내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알기는 힘들죠. 다만 처음에 학원 상담할 때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거든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요, 학원 선생들의 나이가 지나치게 젊다고 하면요, 그 학원은 피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나이가 젊은 강사의 장점도 많아요. 나이가 많은 선생님보다는 아무래도 열정이 좀 높을 수 있고요.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죠. 다만 경력이 적다는 게 단점이에요. 경력이 적다는 건 그만큼 경험이 적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좀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젊은 강사들이 페이가 조금 싸요. 젊었을 때 일을 배운다는 느낌으로 페이가 좀 적어도요, 다른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학원 전체적으로 다 젊은 강사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원장 자체가 강사로를 줄여서 이익을 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러 가셨을 때나요, 아니면 학원 홈페이지에서 보셨을 때 강사들 나이가 지나치게 어려 보인다 라고 하면 그냥 그 학원은 안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장님이랑 상담하실 때 잘 좀 보셔야 하는 게요, 강사라는 직업의 특성 자체가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따라서 보통의 원장님들은 말을 잘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랑 하는 상담은 조금 걸러서 들으셔야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학생이 공부를 못한 원인은 이런 걸 잘 못했으니까 공부를 잘 못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 학원은 이렇게 하니까 학생의 성적을 올려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거르시는 게 나아요. 사람이나 학원이 어떤지 짧은 시간 안에 알아차린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는 해요. 근데 사실 학생 자체를 손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요, 없다고 생각해요. 손쉽게 바꿀 수 있었다고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을 하고 있을 텐데요, 사실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죠.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너무 쉽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좀 말이 앞서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말이 앞서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말로 때우지 실속이 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원장이 막 혼자 얘기하면서 우리 학원은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이런 이야기 막 떠드는 스타일이면요, 사실 선생들한테도 그래요. 선생들과의 사이도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원장과 선생들 사이가 안 좋다고 하면요, 또 계속 그만두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말이 이렇게 앞서시는 분들은 좀 거르시는 게 나아요.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원장님이 학원 운영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선생님들 이야기도 그만큼 더 들어줄 테고요. 상담을 할 때요, 본인 이야기를 막 떠들면서 자랑을 하는 것보다는요, 내 아이가 어떤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고 잘 들어보는 그런 원장님이 있다면 그런 학원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말을 잘 들어주는 원장님을 찾아보세요. 근데 여러 학원에 상담을 해보시면 좀 아실 텐데요, 대부분 혼자 떠들어요. 그런 말들에 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학원일수록 별로일 때가 많아요. 또 학원을 보내놨을 때 초반에 학생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은 어때? 선생님 좋아? 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 너무 재미있고 너무 좋으셔 라고 학생이 이야기를 하면요, 그 학원도 거르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재미가 있다라. 물론 선생이 재미가 있다고 하면 매우 큰 장점일 수도 있지만 매우 큰 단점일 수도 있어요. 저도 선생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 재미라는 부분이 좋을 때도 있기는 한데요, 안 좋을 때도 은근히 많아요. 대부분 수업적인 말보다는요, 수업과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가 재밌거든요. 물론 수업 내용이 재미있을 수도 있을 거긴 하지만요, 대부분은 사실은 수업 내용은 재미가 없어요. 공부라는 게 재미가 있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보통 이 재미가 있다는 부분에서의 문제점은요, 학생과 선생 사이의 관계가 너무 가까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요, 학원을 보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학생이 재미있다고 하면요, 학생과 선생 사이가 매우 빨리 가까워지는 스타일의 선생이거든요. 근데 이 친해진다는 게요, 선생 입장에서는 공부를 시키는데 매우 불리해요. 친해지면 아무래도 말을 잘 안 들어요. 친해지면 좋을 때도 있지만 너무 친해지면 서운함도 느끼고요, 학생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향이 강해져요. 처음 한두 번 보내봤는데 선생님이 너무 재밌어 라고 이야기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차라리 이런 말보다는 학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런 말 하는 게 좀 나을 수도 있거든요. 선생이 재미있다는 이야기는요, 위험 부담이 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학생이 중위권에서 중상위권이라고 하면 대형학원보다는 중소형 학원이 조금 더 나을 수 있고요. 수업의 재미보다는 조용한 독서실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선생이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특히 학생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주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통 자기 학력고를 풀었는데 40점, 50점 나오는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는 과외를 시키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물론 과외가 개인이 하다 보니까 진도가 좀 늘어지고 이런 단점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시간도 짧아요. 다만 이 정도의 점수가 나오는 학생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럴 때는요, 학원에서 아무리 학생 수가 적다고 해도요, 이 학생을 케어하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학원에서 옆에서 계속 내 아이만 끼고서 가르쳐 주기는 힘들거든요. 시간이 좀 짧다고 해도요, 1대1로 옆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에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과외가 조금 더 나아요. 그리고 아까 고등학생은 따로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어머니가 학원을 찾는 것보단 학생 자체가 찾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머리도 큰 상태고요, 나이도 제법 먹은 상황이기 때문에 옆에서 아무리 부모님이 얘기를 한다고 해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살아나가는 걸 배워야 되는 나이거든요. 부족하더라도 말이죠. 고등학생 학원을 부모가 찾아주는 행동 자체가 사실은 과잉보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중학생까지는 학생이 어리니까 어머니나 뭐 부모가 챙겨주는 게 맞기는 한데요, 고등학생이 돼서도 부모가 이렇게 챙겨주고 있다고 하면요, 사실 대학을 잘 간다고 해도 미래에 대해서 저는 좋게 생각은 안 들어요. 같은 대학을 나와도 미래는 천차만별이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해나갈 수 있어야 돼요. 옆에서 조언 정도만 해주시고요, 본인의 선택을 믿고 기다려주세요. 물론 믿음은 안 오시겠지만 언제까지 애들 뒷바라지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어머니가 막 나서서 이것 찾고 저것 찾고 하는 게 학생 미래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좋은 학원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학원을 찾는 것보다요, 집에서 분위기를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정말 아이를 위한다고 하시면요, 공부해 라고 말하고서 본인은 놀지 마시고요, 학생이랑 같이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공부를 해보시라는 게 학생 문제 푸는데 옆에서 초시계 재면서 시간제라는 이야기 절대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건 진짜 너무 심해요. 학생이 공부할 때 다른 책이라도 읽으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주세요. 부모가 항상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학생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물론 많이 힘드시겠지만 TV랑 핸드폰부터 없애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